컵과 같이 이렇게 광택이 있는 매끄러운 표면의 질감 표현을 위해서는 연필의 선의 간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촘촘하게 사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끄러운 질감일수록, 광택이 있는 질감일수록 선의 사용에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서 기본 색감을 강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정물의 색감 표현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들어오는 빛 방향에 맞춰서 우측으로 잡히는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EB 연필입니다. 연필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을 가볍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밝음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서 색감의 기준을 세워 나가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보세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기본 색감이 너무 거칠게 튀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고 촘촘한 색감의 표현이 중요하겠죠. 자, 윗부분 꺾임의 포인트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처음 색감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는 너무 급하게 색감을 표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차분하게 기본 색감을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 나가면서 덩어리의 과정을 하나씩 마무리 시켜 나간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손잡이에도 어둠의 기본 흐름을 한번 잡아 주었고요. 아래쪽에도 어둠이 살짝 잡히는 포인트를 강조를 시켜주시고, 자, 컵의 안쪽에 어둠의 색감도 표현을 진행해야겠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은 색감이 밝게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좌측에서 어둠의 색감을 잡아주시고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컵의 윗부분 두께 부분에서는 밝음의 형태가 정확히 남겨져야 됩니다. 색감의 톤 차이를 통해서 형태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컵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흐름을 잡았고요. 그림자의 색감도 함께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의 시작점은 물체보다 조금 더 어둡게 강하게 잡아서 구분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자, 그림자는 물체와 맞닿는 시작점에서 색감이 조금 강하게 잡히고 물체에서 멀어질수록 뒤쪽으로 멀어지고 물체에서 길게 그림자가 뻗어 나갈수록 조금 연하게 색감을 풀어주시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자 표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까지 기본 색감의 표현을 진행을 했고요. 앞쪽에 있는 레몬의 어둠 흐름도 함께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덩어리의 기본 색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물체의 지금 색감이 그렇게 어둡고 강한 색감이 아니기 때문에 색의 진하기를 너무 강하게 강조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일정한 진하기로 최대한 촘촘하고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색감은 물체와 맞닿는 부분에 어둠 색감을 강하게 강조시켜 주시고요. 물체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색감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앞쪽에서는 형태가 조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밝음과 어둠의 색감의 구분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복잡한 구조의 형태가 전달될 수가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형태를 잡아 나가면서 색감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형태가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그릴 표현적인 요소가 많아지게 되면 처음 색감을 진행하는 그 순간부터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그림을 가장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통은 복잡한 형태를 조금 나중으로 미루기 마련인데요. 나중에 정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더 정확히 그려야지 라고 처음에 대충 진행을 하게 돼요. 색감의 표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에는 형태의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 스케치 과정에서 정확하게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정확히 잡은 스케치에 맞춰서 꼼꼼하게 색감을 진행시켜 주시는 게 그림을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아래쪽에 그림자 색감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살짝 보이는 레몬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둠의 흐름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색감을 먼저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 있는 물체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질감의 표현을 추가하면서 중간톤의 색감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둠보다 충분히 약한 색감을 활용해서 중간톤의 색감을 가볍게 올려주세요. 자, 처음에 잡았던 어둠의 색감이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톤의 색감을 진행해 주시면서 어둠도 조금씩 강조를 시켜 나갈 거예요. 항상 어둠과 중간톤의 색감은 확실한 색감의 톤 차이가 유지되어야 덩어리의 표현이 정확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톤을 잡아주시면서 어둠의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볼게요. 레몬의 이런 형태적인 부분에서 깊게 파인 어둠 고래 표현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서 입체의 느낌을 보다 확실히 다듬어 볼게요. 처음에 잡았던 색감보다 조금 더 진한 어둠의 색감을 추가해 주시면서 대상의 입체감을 보다 정확히 다듬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칠했던 어둠의 색감이 어둠 안에서 보이는 가장 밝은 정도의 색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조금씩 더 강한 어둠을 찾아 나가면서 그림의 표현력을 높여 나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색감의 표현을 끝까지 다 꽉 채워주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서는 색감을 살짝 풀어주시면서 반사광의 색감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어둠의 표현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고요. 중간톤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면서 덩어리의 표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물체의 어둠 색감을 진행을 시켜준 만큼 그림자의 색감 표현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 주셔야겠죠. 자, 물체가 그렇게 어둡지 않은 색감이기 때문에 물체의 어둠 흐름을 너무 진하게 잡아주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림자의 색감을 보다 확실히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물체의 존재감을 정확히 설명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좌측의 레몬도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면서 중간톤의 표현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둠의 가장 강한 부분의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자, 레몬 단면의 중간톤의 색감을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색감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는 정도로 단면의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면서 질감의 느낌을 추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조금 어두운 부분의 표현들도 있죠.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찾아 나가면서 사물의 질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안쪽에 기본 색감을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서 조금씩 더 강하게 잡히는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면서 질감의 표현을 추가시켜 보도록 할게요. 밝음과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감의 톤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야 질감의 느낌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형태가 시작되는 부분에 어둠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지속적인 색감의 톤 차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뭔가 다 어둡게 표현한다거나 너무 다 밝게만 남겨준다든지 이런 일관된 색감의 표현으로는 어떤 질감의 표현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강조된 표현의 색감도 나와줘야 되고요. 밝은 부분의 색감 표현도 나와줘야 되고 다양한 색감의 톤 차이가 정확히 전달될수록 구체적인 질감의 느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쪽의 색감의 단면에서 보여지는 질감의 느낌을 조금 만들면서 표현을 진행했고요. 자, 뒷부분의 레몬도 어둠을 조금 더 강조하고 중간 톤의 색감을 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뒷부분에서는 앞쪽의 물체와 뒤쪽의 물체의 색감의 톤 차이를 어떻게 잡아줘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멀리 있는 뒤쪽의 물체를 어둡게 잡아줄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물체를 강하게 잡아줄 건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어느 정도의 톤 구분의 방식은 정확히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뒤쪽에 멀리 있는 어둠의 색감을 저는 조금 더 강조를 시켜주면서 레몬과 레몬이 서로 정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뒤쪽에 있는 어둠의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면서 앞쪽의 레몬이 정확히 보여지게 색감의 표현을 진행했어요. 중간 톤의 색감 표현도 자연스럽게 쌓아주시면서 우둘투둘한 레몬 표면의 질감의 느낌을 연출해 보는 거예요. 전체 색을 다 채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작은 밝음의 면적들을 남겨주셔야 우둘투둘한 질감의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뒤쪽에 있는 컵의 색감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가장 어둠의 흐름이 강하게 잡히는 면적의 어둠 흐름을 한 번 더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선이 강하게 튀지 않도록 선의 간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서 꼼꼼하게 기본 색감의 작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컵과 같이 이렇게 광택이 있는 매끄러운 표면의 질감 표현을 위해서는 연필의 선의 간격이 더 떨어지지 않고 촘촘하게 사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매끄러운 질감일수록 광택이 있는 질감일수록 선의 사용에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서 기본 색감을 강조해 주세요. 윗부분에 시작되는 어둠의 색감은 보다 정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위쪽에서 강조된 색감이 그대로 일정한 진하기로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강조된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면서 색감의 톤 차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덩어리의 표현을 전달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안쪽의 색감도 한 번 더 강조를 시키면서 안쪽의 깊이감의 느낌을 표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강하게 잡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위쪽의 꺾임의 색감을 살짝 강조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색감의 톤 차이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자, 이제 컵의 앞부분에 빛을 받는 부분의 표현도 중간 톤을 가볍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음의 포인트를 정확히 남겨주시면 강한 하이라이트의 빛 느낌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기본적인 색감은 한번 가볍게 채워서 물체의 고유 색감과 덩어리의 표현을 정리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경계 부분에서 색감 처리를 정확히 마무리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끝부분까지 정확하게 톤 구분만 시켜주셔도 훨씬 더
구체적인 정물의 표현들이 전달 가능하니까요.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컵의 그림자 색감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주면서 진행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부분 정확히 강조해 주시고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정물의 표현을 진행해 봤습니다. 형태를 잡고 색감을 표현하는 기본 과정의 순서와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이 정도의 정물 표현은 어렵지 않게 쉽게 그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